안녕하세요.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혜준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에 대한 예상 정보와 함께 아이폰 11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폰 12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 디자인을 보유할 거라는 예상이 돌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6.7인치, 6.1인치, 5.4인치의 화면 크기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5.4인치의 모델은 아마도 아이폰 SE의 후속 모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폰 SE는 2016년에 4인치로 나왔죠. 스페셜 에디션을 의미하는 이 SE 기종은 잡스 철학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출시됐는데요. 2018년 9월 단종된 이후에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E의 후속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아이폰 SE 16기가가 $399로 출시됐었고 패널이 $749, 아이폰 11이 $699로 출시된 걸 봤을 때 아이폰 SE의 후속 모델은 $499에서 $549 언저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저가 시장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2의 성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폰 12는 3개 모델 모두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이 인텔의 스마트폰 모뎀 칩 사업을 인수하면서 5G 아이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원을 확보했는데요. 다만 내년 선보일 아이폰에는 퀄컴의 5G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스마트폰 모뎀 칩 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내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 거란 분석이고요. 아마도 인텔의 모뎀 칩은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5G 모뎀이 탑재된 아이폰은 아마도 2021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폰 12에는 A13 칩셋보다 더 효과적인 칩셋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만 TSMC는 2020년에 5나노미터의 칩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5나노미터 칩이 아이폰 12에는 A14 프로세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이 TSMC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5나노미터 칩으로 이동하면 전력 소비가 줄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에 관한 성능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패드 프로는 120Hz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11은 60Hz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에는 120Hz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더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더 많다는 것은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출시될 새 모델 중에 2 모델에는 TOF 방식의 후면 카메라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 TOF 카메라는 AR 기술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애플이 내년 출시할 아이패드와 신제품에 3D 센싱 TOF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이미 TOF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애플이 카메라에서는 삼성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애플이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5G와 접목함으로써 AR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매지네이션은 애플이 독자적인 그래픽 프로세서를 2년 내에 출시할 것으로 밝힌 바 있죠.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2020년에는 애플의 독자적인 그래픽 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아이폰 모델 중에 하나에는 더 작은 전면 카메라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노치의 끝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터치 아이디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터치 아이디의 부활은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희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풀스크린이 탑재된 최초의 아이폰은 아마도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2021년까지 모든 아이폰 모델에 인디스플레이 터치 IDC 센서가 이용될 거라고 예측했고요. 애플 공급사 AMS는 소형 버전의 페이스 ID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2에서는 모든 포트를 제거한 완전한 무선 버전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애플은 이미 무선 충전 기술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옵션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포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방수 및 방진 성능 부분이 꽤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니 아이브의 퇴사와 함께 애플의 디자인 방향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의 아이덴티티죠. 이 미니멀리즘을 구현해낸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퇴사하면서 다음 연도, 내년도 2020년도 아이폰 모델에는 상당한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접이식 아이폰,
즉 애플의 폴더블 폰이 2020년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의 운영체제는 iOS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2020년도 모델에서는 시리OS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리OS는 음성 서비스 시리를 위한 전용 운영체제인데요. 애플은 이미 시리를 활용한 음성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별도 운영체제인 이 시리OS를 이용하면 애플의 다양한 기기에서 음성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폰 12에 대한 예측을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에서 아이폰 11에 대한 정보 중 절반 이상을 카메라 성능에 할애한 것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변화가 많은 것은 아이폰 12 쪽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 AR 기술 또한 지난 스페셜 이벤트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주제 중에 하나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애플이 초대장에서 혁신을 언급한 것도 이 AR 기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AR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나올 아이폰 시리즈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폰 11은 아이폰 12에서 구현할 혁신의 토대를 살짝 보여준 게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아이폰 11을 살 것이냐 아이폰 12를 살 것이냐를 언급하기 이전에 아이폰 3년 주기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폰은 3년 단위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애플이 1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폰 10을 2017년에 내놓았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출시되는 모델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올해 나온 아이폰 11보다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2 쪽으로 점점 기우는 것 같아요. 과연 5G 네트워크에 AR 기능까지 탑재된 이 아이폰 12로 애플이 세상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삼성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년 아이폰 12의 변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갤럭시 차기작에 비해선 혁신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그럼 이쯤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